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포럼이라는 미국 상무부의 IPEF 웹사이트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4개의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급망 분과가 지난주에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의 내용보다는 이건 뒤에서 보고요. 합의 내용보다는 먼저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파트너 국가로 13개국을 저 웹사이트에 게시를 했습니다.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사진을 한번 봤더니 지금 중공을 2중, 3중으로 지금 포위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 지도에서 가령 남중국해를 한번 보십시오. 저곳은 우리 대한민국한테도 핵심 무역로입니다. 저거 차단해버리면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지금 저 바다 저거 대부분 지거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달리 미국이 중공하고 한편이 되어버리면은 그래서 저 남중국해 저거 중공 바다 맞다 이래버리면은 야 한국의 무역로는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자유항해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녀야 되지 중공 너그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열린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이 돼야 한다고 미국이 전해주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무부 웹사이트에는 IPEF 14개 국가는 글로벌 GDP의 40%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 교역량의 28% 차지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미국이 2020년에 이들 파트너 국가 13개 국가죠. 여기에 투자한 돈이 대략 9,690억 달러라고 하고요. 이게 지난 10년간 즉 2010년 그때보다도 대략 한 2배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또 미국으로 투자한 금액도 대략 9천억 달러 된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 300만 개가 창출됐다. 이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 국가 이제 13개국에 주도하는 미국을 포함하면 이제 IPEF 14개국이 이제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개국 중에서 미국 빼고요. 13개국 중에서 GDP 기준으로 한번 봤더니 한국은 일본, 인도 다음으로 큰 규모이고요. 저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일본과 뒤지지 않는 일본과 사실상 같은 그런 핵심 국가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의 GDP 23조 달러이고 중공 GDP가 17.7억 달러인데 13개 파트너 국가들 GDP 합계는 제가 해봤더니 14.9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 빼도 13개 파트너 국가만 해도 중공하고 기를 수 있잖아요. 이 쪽수를 봤더니 중공이 14.2억 명인데 이제는 인도가 중공보다 더 많죠.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인구가 지금 더 많고요. 인도를 제외한 12개국 인구는 대략 한 8억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그동안 쪽수 자랑을 엄청 하면서 자기들 시장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고 해서하면서 이 말은 중공에 안 팔면 팔 데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으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평균 연령을 보면은 인도는 29세인데 중공은 39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하고 중공을 비교하면은 인도가 뜨는 해라면은 중공은 지는 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저출산 노령화 이 주제는 아주 골치 아프죠. 예? 한국의 평균 연령은 43세나 되고요. 일본은 48세, 저 완전히 노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노령화 이 주제는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 많이 올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건 이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그라미 그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을 포함해서 IPEF 14개국과 중공을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GDP를 갖고 비교해 봤더니 68대 32 아닙니까? 이거는 양적 비교일 뿐이고요. 네? 중공이 지금처럼 세계 시장에 커플링 되어 있을 때 저렇다는 것이고요. 예, 질적으로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중공은.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게 있죠. 대만이 지금 IPEF 14개국에는 아직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만이 국가인가 아닌가, 독립국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어떤 논란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상 대만은 중요한 독립국가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실질은 IPEF 14개국에 사실은 대만도 포함해서 15개국이라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만의 GDP 7,749억 달러, 인구도 무려 2,392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공급망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매우 핵심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저기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포럼에 중공은 없습니다. 예, 중공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인지 디리스킹인지 이런 말은 미국은 사용 안 합니다. 예? 이런 말은 미국은 사용 안 합니다. 저기 하여튼 중공은 없다는 이 팩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지금까지는 중공과 같이 놀았는데 지금부터는 중공과 따로 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디커플링 행동 아니겠습니까? 즉 미국은 말 안 하고 행동으로 해버린다는 행동부터 한다는 거죠. 미국 상무부가 이제 어저께 발표한 내용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중공으로의 수출 통제 결과 수출 허가 신청 취소된 게 대략 26%. 이게 허가가 안 났다는 거죠. 취소가 아니고 불허됐다는 겁니다. 26%. 신청 건수의 26%, 4분의 1 이상이 불허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매우 주목해야 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스스로 수출 허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한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6%보다 훨씬 많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거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예, 강화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출 허가 불허가 기준은 군수 전용 가능성 여부 아닙니까? 요거를 중공은 우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공은 미국 수출 통제하는 그 품목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한테 사와야 된다고요. 뭐 무슨 수를 쓰든 사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군수용과 민수용 경계를 흐리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걸로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에, 즉 민수용으로 수입해 가서 군수용으로 지금 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수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일치해서 더 강력한 수출 통제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EU와 저기 IPEF도 지금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 방향은. 미세한 어떤 그 의견 차이는 있지만 기본 방향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질서를 새로 짜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쨌든 미국은 지금 세계 질서 만드는 국가입니다. 중공도 야 미국 니 혼자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우리하고 같이 짜자.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공으로 수출 안 하면 중공에서 수입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생활 수준이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중공이 아닌 다른 곳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중공은 대체돼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시들 것이고 IPEF 13개국이 번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같이 주목해야 할 것이 지금은 세기적 저성장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구 폭발하고 기술 그냥 혁신되고 세계화 놀랍도록 추진되고 뭐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추세 속에서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는 고도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역사적인 장기 저성장 시대가 이미 진행했다, 출발했다,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아주 복합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팍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경기 후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보고 있는 IPEF, 번영을 위한 인도 태평양 경제 포럼, 이것도 사실은 까고 보면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수단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신냉전의 그 수단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또 아주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리딩 국가들, 주요 국가들 전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세계적 저성장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성장 시대라고 해서 성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부분은 그 평균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도 있고 국가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잘 골라서 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고요. 투자자의 몫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은 저성장 시대인데 그 정도도 이제 국가마다 다를 건데 중공의 성장률이 앞으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지 않겠나. 요걸 이제 주목하겠다는 겁니다. 중공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투자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그 투자도 외국인 투자죠. 해외 투자입니다. 해외에서 중공을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 과다하게 의존해서 고도 성장 정책을 지금까지 추구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중공에 새로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됩니다. 오히려 기존 투자도 썰물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가 예전 수준처럼 그거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또 미국이 이제 주도해서 첨단 제품은 첨단 기술, 인적 교류 이제 금지되기 시작했고요. 세월이 지나면 이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총성 없는 전쟁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사실상 바로 디커플링의 내용 아니겠는가. 중공 잘라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공하고 따로 가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따로 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공하고 같이 놀았는데 지금부터는 중공하고 따로 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저께 나온 간단한 그 데이터도 하나 체크하면 말이죠. 5월 제조 PMI 다시 후퇴했습니다. 후퇴하는 50m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 EU, 중공 공통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EU는 그렇다 치고요. 중공 데이터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 보면은 지난 1, 2, 3월 반짝 일시 50 이상 보였다가 2월 달에 단기 피크 찍고요. 다시 추락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성장 시대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연착륙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연착륙.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게 중공의 저 빈자리를 IPEF 13개국이 대체할 수 있을지, 지금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걸 이제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투자 총량은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투자 총량은
일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 총량 중에서 과거에는 중공에 투자되는 비중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중공이 아니고 IPEF 지역에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줄어들면 성장은 멈추고요. 투자가 늘면 성장은 가속됩니다. 예,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중공 성장은 시들시들해질 것이고 IPEF 성장은 파팔해지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전제를 두고 이번에 타결된 IPEF 공급망의 구체적 그 협정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내용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월이 앞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다양한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어서 나올 거 아니겠나. 그리고 그 방향은 중공한테는 불리한 내용들이 계속 추가될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공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계속 변하지 않겠나. 이걸 전제에 두고 이번에 그 4개 분과 중에서 공급망 협정이 우선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 어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핵심은 2개인 것 같습니다. 핵심 2개. 그 보시는 자료는 그 산업자원부에서 그 보도자료 낸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해서 어떤 거 내용이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뭐냐? 우리끼리 특히 더 잘 지내면서 공급망 다변화하자. 평시 지금 아닙니까? 지금은 빨리 공급망 다변화하자. 이게 안고인 것 같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공급망이 중공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공을 세계의 공장이다. 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중공에 편중되어 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을 이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가장 심각하게 나온 문제가 지금 특히 그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게 지난 팬데믹 상황이었죠. 20년 그때 2020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중공이 셧다운 해버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거의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비극이라는 겁니다. 비극.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한다. 이거는 명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중공 의존도 줄인다. 이것이 안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공과 따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비상시라는 것은 공급망 장애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14개국이 여기는 중공이 없습니다. 14개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조직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국제조직. 공급망에 관한 국제조직 만들어서 장래에 발생할 공급망 위기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하겠다 이겁니다. 장래 공급망 위기 발생하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장래 공급망 그 위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중공이 공급망으로 반격이 예상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제해서 중공의 공급망 반격 가령 뭐 히토류 너한테 안 팔아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럼 뭐 팔지 마라 이거죠. 뭐 팔기 싫으면 팔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공급망 안정화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조직 준비해서 가동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14개 국가는 어떤 거 보편적 가치 또 자유, 인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노동 조건 이런 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중공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그런 가치 기반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